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격 사유 볼게요. 페이지 요약 몇 페이지입니까? 33페이지 결격 사유,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결격 사유가 지금 조문상으로는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 12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13가지로 나눠가지고 일단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결격 사유. 보시면은 등록 등의 결격 사유 돼 있죠? 자에게 결함이 있는 사유,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자, 등록의 결격 사유니까 등록을 안 시켜준다 이 말이겠죠? 등록을 안 시켜준다는 얘기는 뭐가 될 수 없어? 기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겠지. 자, 등이라고 하면 종사가 안 되는 얘기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소속이 안 되겠지? 보조원이 안 되겠죠? 하여튼 업계에 종사할 수 없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첫 번째 결격사유자가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년 미성년을 나이로 구분하죠. 나이. 미성년자는 나이로 구분해요. 나이가 일단 만으로 19세 미만인 자. 지금 이제 만나이 계정으로 이제 많이 빠져도 이게 만나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많이 빠져도 이게 만나이죠, 그죠? 그래서 19세 미만인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한 살, 한 2살 줄었습니까?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줄이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이 줄이는 거예요. 그럼 뭐 다 30대네, 그럼 뭐. 자, 하여튼 나이로 구분한다, 이 말이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이제 혼인을 하거나, 그렇죠?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결격인 것이에요. 언제 벗어납니까? 무조건 이제 성년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만 19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성년이 되어야 일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미성년자가 시험은 칠 수 있잖아요. 학교할 수 있겠죠. 시험은 칠 수 있지만, 일은 성년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지. 자, 첫 번째 결격사유자.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 금치산자네. 금치산자. 옛날에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 뒤돌봐줌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심신이 상실돼 있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돼 있어. 중요한 거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이라 불러요. 그럼 시험 지문에 피성년 후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결격사유자라는 얘기죠. 되겠죠? 근데 이제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을 안 받았는데 좀 이상하다. 결격사유자입니까? 아니에요. 일할 수 있습니다. 이상해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많아. 기차, 버스를 타고 다니면 많아요. 자, 하여튼 우리는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언제 벗어납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종료 심판을 안 받았는데 뭐 이게 한 대 맞고 딱 돌아왔다. 벗어납니까? 한 대 맞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벗어나죠 그러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나는 거지. 안 벗어납니다. 하여튼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약한 사람 피한정 후견이네. 한정치산자. 심신박약이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받은 사람. 언제 벗어납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에 관한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 그렇죠? 요 심판하고 요 심판 요 사이가 결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파산자로 넘어가 볼게요. 파산자는 누굽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돈이 없다. 이제 돈이 없어. 너무 다 써가지고 돈을 변제할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이제 파산자. 그러니까는 일을 맡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보면 어떻게 하니까? 한장하지 뭐. 그러니까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갖고 도망갑니다. 자, 언제 벗어납니까? 복권 선고가 있어야 벗어납니다. 법원에. 복권 선고를 안 받았는데 돈을 다 갚았다. 그럼 안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권 선고가 있어야 되겠죠. 면책 결정, 복권 결정. 자, 그래야지 결계에서 벗어난다.
개인회생이니 신용불량이니 이거는요 결격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용불량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결격이 아니다 이 말이지. 되겠죠? 자, 이제 수용자로 가볼게요. 수용자. 자, 수용자라는 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제 3년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3년 없었죠? 자, 다시 한 번 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사유자예요. 집행 종료 3년 말이죠. 집행 면제 3년 이 말이에요. 3년 지냈네 이 말이지.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에요. 집행이 면제되고 3년이에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예를 네, 금고 이상. 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형 중에서 제일 높은 형이 뭐예요? 사형 제도가 있죠.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사형. 사형 밑에 보통 이제 징역형이 있죠. 무기징역, 유기징역. 징역이 있어요. 징역하고 같은 레벨이란 말이지. 금고가 있다. 금고 밑에는 6가지가 더 있어요. 자격 상실부터 해가지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구류, 몰수. 다 필요 없어. 다 몰라도 돼. 시험 안 나올 거니까. 금고 이상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금고 이상에는 사형도 시험 안 나올 거 아니야. 사형 안 나옵니다. 일단 안 나온다 봐야지. 징역 금고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징역 금고 같으면은 둘 다 교도소로 간단 말이죠. 가는데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을 한번 또 갔다 오신 분이 또 깔끔하게 얘기해 보세요. 갔다 오신 분이 최근에 갔다 오신 분 얘기해 보세요. 안 보이다가 보이시는 분 있죠. 자, 징역은 뭐예요?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정해진 정력을 해요. 노역을 합니다. 금고는 금고에 갇혀 있어요. 일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된다.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금고. 같이 가지고 막 피성경 후기린 되려고. 같이면 피성경 후기린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중요한 건 뭡니까? 징역 금고가 이 법 저 법을 불문한다는 사실이에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받았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결격 사유자가 되겠죠. 그죠?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받으면 결격 사유자 됩니다. 누굴 때려가지고 징역받았다. 결격 사유자. 사기쳐가 징역받았다. 결격 사유자예요. 이법적으로 불문하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네. 그냥 막. 금고 이상 나오면 무조건 결격이에요. 자, 집행 종료란 말은 뭐냐면은 형을 다 채우고 나온 거예요. 다 살고 나왔다고. 다 살고 나온 거를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만기 석방. 역시 이 부분에 자신 있다고. 여기만 가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다른 데는 뭐 절대 대답 안 하다가 막 여기만 나오면은 자신 있어가지고 막.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이에요. 만기 석방. 만기 석방은 석방 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된다고.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뭡니까? 가석방이 미리 나오는 거예요. 뭐 착하다고 미리 나오는 거죠. 미리 나왔다 그러면 다 살고 나온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남아있어? 자녀 형기라는 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자녀 형기가 남아있어요. 자녀 형기 지나고 몇 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벗어납니다. 면제 같은 경우에는 법률 변경이 있잖아요.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률 변경 플러스 몇 년입니까? 3년 지나야 돼요. 법률 변경 플러스 3년.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형 선고는 됐는데 집행이 이제 늦어져가지고 시효가 완성이 돼버렸어. 소멸시효. 3년 지나야 돼요. 완성일로부터 3년.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사면시켜줘요. 특정인을. 그거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통해서 자, 대통령이 사면시켜주는데 특정 죄가 사면돼요. 특정 죄 자체가. 그러니까 즉시 벗어나지.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일부를 집행받았다? 그래도 3년 지나야 된다고. 하여튼 일반 사면 빼고는 다 3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하나 더 있죠. 수용자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수용자가 이거는 개정된 거죠. 금고 이상의 형의 이번에 집행 유예를 받고요.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몇 년? 예, 2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2년이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유예 기간 만료면 끝났죠. 유예 기간 경과하면 바로 일할 수 있었는데 유예 기간이 만료되고도 몇 년 지나야 돼?
2년 더 지나야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개정됐으니까 나 물어보겠죠 이거를. 마찬가지 금고 이상은 입법적으로 불문하고. 자, 집행유예 만료되고 2년 미경과. 2년 경과되면 벗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말고 여러분들 뭐 선고유예, 기소유예 들어봤습니까? 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됐고. 자, 이 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미경과. 자, 3년 동안 일 못하죠? 결격 사유자로서 이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뭐도 못해. 3년 동안 뭐도 못해요. 시험을 못 친다고 해야지. 방금 결격 사유자라 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했잖아. 시험도 못 치잖아요. 시험 응시 제한자잖아. 3년 동안 뭐만 하라 했어요? 공부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 자격 취소된 사람 3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 자격정지. 자격정지 같으면은 소속이 받았겠지. 자격정지 처음 받으면 바로 결격기간 들어가요. 언제까지?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자, 등록 취소 보세요. 개업 받았죠?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3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자,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미경과죠. 그런데 등록 취소는 그 사유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절치상치. 절치상치 일단 3년인데 3년 채용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가 사망해산이다. 사망해산 같으면 절치상치 중에 뭡니까? 사망해산은 뭐라고? 정확하게 하세요. 치치치 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면 치치치 이러면서 막. 사망해산은 아까 등록 효력 소멸 사유라고 했죠. 바로 절치예요. 등록관청에서 등록 취소 처분도 안 합니다. 누구한테 처분할 건데? 사람이 없는데. 자, 절치니까 기다릴 사람이 없대요. 3년 동안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벗어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어려워요. 결격 사유가 원인으로 취소가 된다. 그러면 절치상치 뭡니까? 결격 사유가 원인으로 취소가 되는 건 절치상치. 절치예요. 사부결의잖아요. 사부결의잖아요. 절치잖아. 그러면 절치가 되는데, 자,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3년하고 관계없고 이 결격 사유만 해소가 되면 바로 등록도 된다 이 말이지. 결격 사유 자체만 해소가 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3년이 지나든 안 지나든 간에. 뭔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너무 막 일이 없어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다가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될 수 있어요. 너무 막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 됐으면 결격 사유자가 됐죠. 그러면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럼 결격 사유자만 벗어나면 된단 말이지. 그럼 종료심판만 받으면 바로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종료심판 받으면은.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3년이 안 지났는데도 종료심판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등록 안 시켜주죠. 그 3년하고는 관계없다고. 결격 사유 자체만 해소가 되면 바로 등록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이거. 자, 등록 기준 미달은요. 절치상치 뭡니까? 아까부터 다 겐또였네 보니까 지금. 무조건 절치. 자, 등록 기준 미달은 상치잖아요. 기사 할 때 기. 등록 기준 아까 했잖아요. 실무교육, 이수, 사무소 확보. 그거 하면 되죠. 실무교육은 뭐 4일 동안 받으면 되고 사무소로 옆에 확보하면 되고. 근데 3년 동안 일 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무교육만 갖추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절치상치 사유는 다 3년이에요. 뭐 부정등록이니 이중등록이니 이중소속이니 양도되어 다 3년이라고. 3년 지나야 등록됩니다. 상치로서는 등록 기준 빼고 밑에 거 전부 다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경업위반, 유월초과 휴업 다 전부 다 그 밑에 다 3년 지나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합니다. 3년 적용하지 않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업무정지 가볼게요. 업무정지를 받고 결격사유가 된 게 아니라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을 하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폐업이 중요한 거예요. 폐업이.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다시 등록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다 폐업하고 또 등록하고 폐업하고 한껏 해먹고 폐업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자, 그다음 이것도 잘 물어봐요. 업무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뭐 할 당시에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업무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뭐 할 당시 사유 발생할 당시에 중요한 거는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인데 법인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해서 사유가 발생했고 등록관청이 바로 처분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처분하겠죠.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그 사유 발생할 당시에 있던 사원 임원들이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사원 임원들이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이 와가지고 그 전에 업무정지 사유로 처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처분 당시 사원 임원들은 그 업무정지를 모르죠. 왜? 왜 업무정지 받는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처분 당시,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사원 임원들이 아니고 나간 사원 임원, 사유 발생할 당시에 나간 사원 임원들이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일을 못한다 이 말이야. 나갔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들이 결격 사유자라는 거지. 처분 당시가 아닌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했다. 이거는 반드시 이 법이 위반돼야 돼요. 300만 원 이상, 그것도 뭐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이 위반돼야 돼요. 이 법 위반. 저 법은 아니고 돈도 400만 원 이상 돼야 돼요. 그것도 벌금 3년 미경과. 되겠죠? 음주운전 하다가 500만 원 벌금 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500만 원 벌금 받았다. 어떻게 돼요? 결격사유자 아니겠죠?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이 법이 아니니까. 음주운전은 무슨 법? 구체적으로 무슨 법? 민법? 음주운전은 어떤 학원의 음주법 아니에요. 음주가무법이 아니고 음주가무에 관한 법 아니고 도로교통법이에요. 아시겠죠? 하여튼 이 법 300만 이상 그것도 여기 자, 이 법을 위반했는데 300만 원 이상은 맞는데 여기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 받았다. 그게 사유자입니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자, 벌금형을 받긴 받았어요. 300만 원 이상을. 근데 양불 규정에 의해서 받은 벌금이네. 고용이 때문에 받은 벌금이네.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을 받아야 돼요. 잘 물어봅니다. 자, 마지막에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 사유자가 있으면 안 되죠. 사원 임원이. 내보내야죠. 자, 아무 내보내면 법인이 결격 사유자가 되는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내보냈다. 해소했으면 결격 사유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외.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13가지가 결격 사유. 자, 그래가지고 자, 37페이지. 자, 3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관련 제재 있습니까?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 해당이 되면 절취가 된다 이 말인데 다음에 결격사유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결격사유 중에서 절취가 안 되는 거 적어놨어요. 첫 번째,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자죠. 근데 취소가 안 된다. 왜? 취소할 등록증이 없어요. 자체가. 맞죠? 두 번째, 자격정지 플러스 정지중도. 자격정지 누가 받았어? 소속이 받았죠? 소속도 등록증이 없잖아. 취소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은 등록 취소가 돼가지고 결격 사유가 되어가지고 이제 절치다 그러면 또 취소할 게 없잖아요. 등록증이. 이미 취소가 됐으니까. 자, 업무정지 플러스 폐업. 왜 취소 안 됩니까? 이미 뭐 했기 때문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취소할 등록증이 없어요. 5번도 마찬가지. 업무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들도 등록증이 없죠? 그러니까 취소 안 된다 이 말이고. 마지막에 결격 사유자가 임원 사원으로 있는 법인 여기까지만 나오면 법인이 결격 사유자로서 취소가 되는 게 맞는데 사유 발생부터 2월 이내 해소란 말이 적혀있네.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 6가지는 취소가 안 되는 거고 여기 빼고 7가지는 취소가 돼요. 7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첫 번째,
취소되는 거. 피성령 후견인부터 갑니다. 피성령 후견인 됐지. 취소입니다. 두 번째는 피한정 후견인 취소해요. 세 번째는 파산자 취소죠. 그 다음에 수용자 두 사람 있죠. 집행유예랑 근거 수용자 두 사람 다 취소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누군데? 근거 나왔고 근거 두 사람 나왔고 근거 수용자 두 사람 했고 여섯 번째가 누군데? 자격 취소. 개업이 자격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되면서 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등록 취소가 돼요. 맞잖아요. 한 사람 마지막 누구? 이거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사람. 요거예요. 개업이 취소. 7가지. 여기 7가지는 취소되고 여기는 6가지는 취소가 안 되고. 무슨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결격 사유 44페이지. 자, 22번에요. 자, 제10조 등록의 결격 사유 등의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없잖아. 등록 안 되니까.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가 된다. 일단 절취 사유니까. 3번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될 수가 없다. 종사가 안 되지. 4번 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아니하면 법인 자체가 등록이 취소가 되겠지. 결격 사유자가 돼가지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때로부터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3대3 돼 있는데 기업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피성령 후견인 됐죠. 그러면 그 피성령 후견인 된 때로부터 바로 효력이 소멸됩니까? 효력이 소멸되려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려면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야 돼요. 그 결격 사유에 대한 피성령 후견인 됐죠. 그래도 등록 취소 처분 받기 전까지는 일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등록 취소 처분이 없었으니까 아직까지. 되겠죠? 자, 3대3은 아니고. 자, 오른쪽에요. 23번에 등록의 결격 사유 등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까? 와, 접수비가 없나? 접수비 좀 주면 안 되겠나? 자, 파산자 시험 칠 수 있잖아. 아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될 수 없다. 보조원 될 수 없잖아. 결격 사유자니까. 결격 사유자. 자,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집행유예 받은 사람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부 못하나? 공부할 수 있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부하면서 조용히 살면 되잖아. 시험 쳐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제 7638호 부칙이죠. 제6조 2항. 등록이 취소가 됐잖아. 그러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까? 3년 있다가 시험 치야 되나? 부칙이 등록이 취소가 되면 뭔데 그냥 바로 시험 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등록이 취소된 거 그냥 일반인이 된 거지. 일반인 된 거예요. 그럼 그냥 기업도 아니고 일반인 돼가지고 그냥 시험 치야 돼. 그냥 바로 칠 수 있다 이 말이. 3년 지나야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4번에 등록관청은 기업공인중개사 등이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를 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고 얘가. 자, 5번에 기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보조원을 10일 이내에 해소하지 아니하면 6월에 이하의 업무 정지했는데 결격 사유자 고용했을 때 언제 해소해야 돼?
사유가 말씀드린 2월 이내 해소 이렇게 했잖아요.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6월에 업무 정지겠지. 그죠? 10일 아니잖아. 자, 24번에 보세요. 기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은 것은 기업. 결격 사유자 아닌 걸 물어봅니까? 그죠? 기업. 피성년 후견인이나 꾸준히 치료하여 정신능력을 회복한 자. 와, 정신이 회복된. 꾸준히 치료하여. 회복됐잖아.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납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고. 회복돼도 안 돼. 돌아와서 안 된다고. 자, 니은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피한정 후견인은 일 안 시켜줍니다. 결격 사유자예요. 디귿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개인 회생 절차는 결격이 아니에요. 요거는 대업 등이 될 수 있겠네. 디귿. 자, 리을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 신청을 했네. 신청했으면 아직 결격 사유자예요. 복권 선고를 받아야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만 18세인데 혼인을 했네. 혼인을 해도 결격입니다. 아이? 자, 그 다음에 25번에요. 제10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형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어 1년이 경과된 자는요. 집행 종료 3년이잖아. 결격 사유자죠. 이번에 변호사법을 위반해가지고 금고 6월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법률 변경으로 면제가 됐네. 그죠? 집행이 면제되어 3년이 경과됐으면 이거는 결격에서 벗어났네. 결격 사유자가 아니겠네. 3번 건축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 1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됐네. 자, 보세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됐으니까 3년 지났네. 이게 아니에요. 2년? 2년? 자, 아니 여기 징역이죠. 징역 선고받고 3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에요. 다 살고 나오고 3년이라고. 근데 얘는 뭐라 돼 있는데? 선고받고 3년인데. 그러면 4년 돼야 되나? 네. 1년 살아야지. 살고 그 다음에 다시 3년 지나야지. 조심하셔야 돼.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라고요. 선고되고 3년이 아니고. 무슨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네.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이겠죠? 자, 우리 개정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집행유예 4년 지나고 또 몇 년 지나야 돼? 2년이 더 지나야 돼요. 개정된 내용으로. 에이? 여기 보면 해설이 좀 틀리겠습니까? 막 다른 거 막 틀린 부분이 막 있더라 보니까. 개정된 거 혹시 나눠줬어요? 개정된 거란다 그거. 수정된 거. 이거 이 오류 난 거 수정된 거 안 주던가요? 여기는 왜 안 주지? 다른 학원에는 주던데. 내가 준 게 아니고 저는 수업 시간에 하고 요 출판사요. 랜드둘에서 랜드둘에서 안 주던가요? 랜드둘에서 안 주던가요? 고치라고? 이 보니까 몇 개 틀린 게 있더라. 아직 개정 안 된 내용, 반영 안 한 내용이 있더만. 그죠? 여기 지금 얘도 지금 해설 4번에 정답 풀이 4번에 지금 4년이 경과하여야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이 틀렸잖아. 해설이. 이런 거를 안 줬네? 네? 질문 원래 안 받는데 한번 특별히 받아드릴게요. 원래 안 받. 위에서 보면 집행유예 종료 종료 후 3년이라고. 후 3년? 예, 위에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예. 선고받고 아니라 이제 집행 종료 후에 3년이잖아요. 집행 종료 그렇죠. 예, 근데 밑에서 보면 예.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서 선고받았으니까 총 6년이 지나야 정답이 되겠네요. 어디에서요? 4번만. 그 4번 6년이지 그래. 맞잖아. 6년 했잖아요, 제가. 6년 했잖아. 했잖아요. 했죠? 6년 했어요. 4년. 그래가지고 얘가 내가 무슨 말이냐면 얘 지금 답안이 개정이 안 됐다고 답안이. 그래서 4년 플러스 지금 2년 개정된 내용 2년 더 지나야 되죠. 예, 6년이 지나야 돼. 그래 보세요. 자, 질문 안 받을 걸 그랬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개정 이거 지금 답안에 그러니까 해설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답안은 해설 필요 없죠. 그죠? 다 풀이해 주잖아. 물어는 볼게요. 내가 원장님한테. 다른 학원에는 이거 줬는데 랜드 하나에서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학원만 주고 뭐 우리 학원은 안 주나 그러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랜드 하나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아, 랜드 둘. 물어볼게. 그 원장님이 연락해가지고 달라 하겠지. 자, 그리고 보세요. 5번입니까, 이제?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 경과됐다. 2년 더 있어야 되네. 그래야 벗어나지. 3년 경과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잘 보세요. 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입니다. 아시겠죠? 자, 26번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갑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2년 경과한 자. 결격입니까? 결격이죠? 예. 네. 결격이잖아. 자, 이번에 을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지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자격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6개월이잖아. 6개월이 경과됐다면 벗어났네. 얘는 결격사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답이지요. 자, 3번에 병.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 등록이 취소가 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이거 임시중개시설물은 이거 3년 조용하는 거죠. 맞잖아. 상치 사유 중에서. 그러면 3년 지나야 돼요. 되겠죠? 자, 4번에 정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3월을 받고 즉시 폐업을 했는데 즉시 폐업했대. 3월 받고 1월이 경과됐다. 그럼 아직까지 결격기간이 남아있네. 그죠? 2개월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5번에 무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잖아. 그리고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니까 결격사유자가 맞겠네. 되겠죠? 예. 오른쪽에 27.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기억.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자, 결격사유 옳은 것.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가석방 된 자는 가석방이 취소 실효됨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자녀행기를 더하기 해야 돼요. 자녀행기 더하기 하고 플러스 3년이지. 그냥 3년이 아니고. 아시겠죠? 디귿.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3년이 경과하면 개업 등이 될 수 있다. 특별사면 플러스 3년이잖아. 벗어났죠? 자, 디귿. 2004년 9월 29일 오후 5시에 출생한 자는 2023년 9월 29일 0시부터 결계에서 벗어납니까? 아니면 5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좀 기다리세요. 다시 되면 벗어나겠습니다. 초일에 산입해가지고, 바로 그날부터 0시부터 바로 벗어나. 막 12시에, 11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공인중개사 법상의 양벌 규정에 의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받은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자, 28번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 얘기 안 했는데 아까 피특정 후견인.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사유자지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자 아닙니다. 기억하고. 이번에 건축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네.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3번 채무회생 뭐 이런 법률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됐네.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돼가지고 복권이 되어서 1년이 경과한 개업공인중개사였던 자는 벗어났습니까? 예, 벗어났어요. 자, 파산 선고는 복권 선고만 되면 바로 벗어나니까 그죠? 예. 요거 뭐 3년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가 됐다면 2년이 경과한 개업.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가 되고 2년이 경과한 기업은 결격사유자입니까? 아니죠. 등록 기준 미달은 이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3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격사유자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2년 전에 사기죄로 복역한 후 만기 출소가 됐죠. 임원으로 있는 주식회사인데 출소된 지 2년밖에 안 됐네. 그러면 그 주식회사는 결격사유자지 뭐. 결격사유자가 임원으로 있는 주식회사니까 그 주식회사 자체가 결격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29번에요. 등록의 결격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죠.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은 진행이 되는데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된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되면 바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3번에 기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까? 처분 당시의 사원 임원이 아니고 사유 발생할 당시의 사원 임원이잖아요. 틀렸지? 4번에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형벌을 규정된 죄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할 때 분리선고를 한단 말이죠. 분리선고. 각각 분리해서 선고한다는 얘기고. 자, 5번에 재등록개업인데 재등록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위반 행위로 등록을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 3년이잖아. 근데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결격 기간. 그러니까는 자기가 농기간을 빼준다 이 말이야.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했으면 원래 기본 3년인데 자기가 스스로 다시 농기간, 폐업 기간 1년 놀았어요? 이거 뭐 없네. 그러니까는 농기간을 빼준다면 3년에서 자기가 1년 놀았으면 2년 동안만 결격기간이고 2년 놀았다면 1년간만 결격기간이 되겠죠. 3년 놀았다면 아예 처분 안 하겠지만.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등록 개업에 대한 결격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30번 해보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 해당하는 자 1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2023년 9월 17일 일반 사면 됐네. 일반 사면이면 즉시 벗어납니까?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겠죠. 2023년 10월 28일 현재 결격 사유를 물어보네, 그죠? 그럼 벗어났네, 그죠? 자, 이번에 2023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자, 파산 선고를 받고 2023년 4월 15일 복권됐다고? 파산 선고를 받자마자 복권됐네. 희한하네. 어쨌든지 벗어났어. 어이? 벗어났어. 어이? 3번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가지고 2020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네. 이 사람은 아예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맞지요? 4번에 거짓으로 등록을 하여 2020년 11월 15일 등록이 취소가 됐네. 그럼 이 거짓 등록자는 플러스 3년 해야 돼요. 21, 22, 23,
11월 15일 이후에 벗어나겠지. 그러면 10월 28일 현재는 결격이네. 이 사람이 결격이에요. 자, 5번에 23년 4월 15일 자격 정지청을 받았으니까 6개월 더 해보세요. 7, 8, 5, 6, 7, 8, 9, 10. 10월 15일 벗어났네.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31번 보세요. 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된 자는 원래 우리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면은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결격 사유자 맞죠? 3년 동안에 등록을 못하는데 다음 중에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은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원칙을 물어본 거네, 그죠? 3년을 적용하는 걸 물어보네, 그죠? 3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하면 원칙을 물어본 거야. 3년 적용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1번 해보세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취소가 됐다면 플러스 3년이잖아요. 원칙. 이 3년 적용하는 거죠? 답은 1번인데. 2번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됐다면 3년 적용하지 않아. 그냥 결격사유가 원인이, 이 파산자가 결격사유니까 결격사유가 원인이기 때문에 취소가, 그럼 결격사유면 해소만 되면 바로 되겠죠. 복권 선고 받으면 바로 벗어나는 거고요. 3번 더.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가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3년 지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3년을 지나면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3년 있잖아. 여기 3년 있죠. 예. 저 3년 있잖아.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에서 저 3년 있죠. 저 3년이 경과되면 벗어나는 거야.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을 더 조용하지 않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 미달했으면 이것도 3년 조용하지 않죠. 5번에 법인이 해산했으니까 이것도 바로 벗어나는 거잖아. 3년 조용하지 않죠. 예. 이걸 좀 기억하시고. 좀 쉬어야 되겠네. 뭘 했다고 쉬지? 저거 했구나. 자, 좀 쉬었다가 사무소 설치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